안녕하세요. 타이거서 포토 아카데미 타이거서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반딧불이 촬영법과 보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딧불이 촬영을 많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찍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가 와서 장마라서 지금 다시 좀 주춤했지만, 장마 끝나시고 나면 또 출연하니까 제 영상 보시고 좀 참고 삼아서 숲속의 요정 반딧불이를 한번 멋지게 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반딧불이를 찍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미리 알아야 될 것이 무엇들이 있는지, 촬영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사전 지식을 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반딧불이는 언제 출현하는지, 날씨가 어떨 때 반딧불이가 잘 출현하는지, 어느 장소로 가면 반딧불이 개체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네이버나 아니면 뭐 챗GPT 이런 데 물어보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반딧불이 촬영법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딧불이 촬영법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좀 다양합니다.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서 촬영하셔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촬영 장비로는 뭐 장루수를 찍는 거니까 당연히 삼각대는 필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렌즈는 사실은 어떤 렌즈도 괜찮습니다. 줌 렌즈든 단 렌즈든 어떤 화각의 렌즈든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뭐가 좀 더 유리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저조도 상황엔 밤에 찍는 거니까 가능하면 밝은 단렌즈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화각을 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화각은 한 35mm에서부터 135mm 정도 되는 건데, 뭐 16mm라고 뭐 찍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14mm도 찍을 수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작죠. 반딧불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크기를 원하실 때는 적어도 한 35mm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좀 반딧불이를 크게 찍고 싶어서 망원으로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400mm로 찍는 분도 계시고 200mm로 찍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죠. 반딧불이만 딱 따로 나는 찍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배경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하실 때는 망원을 쓰게 되면 이제 멀리 떨어져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화각은 35mm에서부터 135mm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35mm에서 85mm 렌즈, 주로 그 렌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장비가 될 텐데, 바디의 인터벌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시거나 인터벌이 가능한 릴리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촬영 세팅은 아무래도 저조도 상황이니까 조리개는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겠죠. 아이소는 주변 밝기하고 렌즈 밝기에 따라서 좀 세팅이 되겠죠. 렌즈가 밝은 렌즈면 아이소를 좀 낮춰도 되고, 주변이 좀 밝으면 아이소를 좀 낮춰도 되고, 보통은 이제 대략 한 400에서 2000 이 정도 될 거예요. 초속은 반딧불이 비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20초 이상 찍으시는 게 좋고요. 뭐 2분, 3분, 뭐 분 단위로 찍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신 등가 계산으로 노출을 잘 맞추고 찍어야겠죠. 그 초점은 밤이라서 초점이 잘 안 잡히죠. 가능하면 현장에 미리 도착하셔서 초점을 잡아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장소를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은 반딧불이 출현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초점을 잡아서 온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좀 연습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딧불이 보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정법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보정법은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컷을 인터벌 촬영을 한 다음에 나중에 스태킹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죠. 화각이 변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계속 찍었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모습을 담을 수 있죠. 대신 이게 이제 장수가 너무 많아지면 작품이 이제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조정한다든지 좀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보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태킹 하는 경우는 노이즈는 살짝 줄일 수 있죠. 대신 이제 반딧불이하고 배경하고 따로 분리해서 배경을 좀 더 밝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절할 때 그게 조금 분리 보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배경을 위주로, 반딧불이 위주가 아니라 배경을 위주로 해서 잘 촬영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딧불이만 추출해 가지고 분리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성을 할 수 있죠. 반딧불이를 만약에 저 뒤에 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뒤에다 놓고, 앞에 있고 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 놓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성을 할 수 있죠. 대신 자연스럽게 연출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게 되려면 반딧불이들을 소스를 추출해내는 포토샵의 기본 원리를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좋죠. 자, 그러면 말이 길어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두 개를 전부 다 한번
보정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 부분으로 왔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 네모난 거 두 개 있는 거, 요 사진들이 이제 원본 사진을 찍은 사진을 약간 노출을 밝기를 조절했죠. 크롭도 살짝 하고 노출 조절하고 크롭 살짝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싱크로 전부 다 하나로 똑같이 맞춘 거죠. 이런 식으로 반딧불이 찍힌 사진들을 골라와서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노이즈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노이즈를 지운 사진들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이즈를 지운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깨끗하게 지우고 에디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차피 한 장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미리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요것들을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장수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포토샵의 레이어를 열기 이렇게 딱 누르시면,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미리 띄워놨는데 전부 다 레이어를 불러왔습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제일 위에 레이어가 이거고, 반딧불이들이 이렇게 찍힌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죠. 쭉 다 내려가면서 보입니다. 그럼 이 레이어들을 전부 다 삼각대를 놓고 찍었지만 조금씩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 가셔서 자동 맞춤을 하죠. 레이어 자동 맞춤을 하고요. 네, 이렇게 얼라인 하고 왔더니 이렇게 움직인 거 보이죠? 얼라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스태킹 하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스태킹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이 전체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오브젝트로 바꿔야 되겠죠.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에디팅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이 전체를 컨트롤 J 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J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전체가 다. 그 다음에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그룹으로 이제 다 들어와 있죠. 이 안에. 이 카피된 게. 그럼 요거를 꺼두세요. 요걸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카피를 세이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시키죠. 이렇게 하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뀌었다는 소리고, 요게 오브젝트로 바꾸게 되면 레이어에 가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보시면 스택 모드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택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딧불이는 광원이죠. 최대 값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왔죠. 제가 장수를 뭐 여러 장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찍힌 사진들이 전부 다 진짜 스택이 돼서 반딧불이들이 많아졌죠. 이렇게 해서 스태킹을 하는데, 왜 여기 그룹을 하나 카피해놨는지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그거 설명하기 전에 여기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포토샵에서 동작시키려면, 워킹하고 포토샵에서 보정을 하려면 다시 비트맵 이미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꿨던 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레이어 레스터화라고 있어요. 이 레스터라는 말은 비트맵하고 같은 말이에요. 비트맵화, 이거 말하자면 레이어 비트맵화 아니면 레이어 레스터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토샵에서 에디팅이 가능하도록 비트맵화를 하는 겁니다. 누르시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포토샵에서 에디팅이 가능한 이제 포토샵 포맷으로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나요? 제가 왜 여기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놨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뻘겋게 들어와 있죠. 불이. 이건 뭐냐면 여기가 차 주차하느라고 후미등이 들어가서 이렇게 빨개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꺼두고 그룹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애초 거 처음에 한 거 복사해 둔 거 있죠.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요게 원래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밝아졌죠, 주변이 전체가 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에디팅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요 레이어에서 여기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우개.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네. 빛을 지워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끄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하시고, 반딧불이들이, 난 요 반딧불이는 보기 싫어. 이거 지워버리시면 될 거고, 여기나 뭐 이런 데 꼭대기 있는 거, 요 위에 있는 거 싫어. 그러면 지워버리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보시고, 이거 하나씩 꺼보시면, 자, 여기 있죠. 요 레이어 열고, 지우개. 지워버리시면 되고, 네, 괜찮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산만해지는 레이어가 있는 점들을 점검합니다. 자, 요게 싫어요, 저는. 그러면, 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콩 뚫렸죠. 근데 그 다음 레이어 누르면 이렇게 살리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자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지금 뭐 15장이다. 그러면 요 자리는 뺐죠, 제가. 그럼 요 자리는 15장이 아니라 14장이 스태킹 되는 거고요. 지우지 않은 이 자리는 15장이 스태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디팅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을. 그러면 산만한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쭉 올려서 제거하신 다음에 이 상태도 지금 보시면 밑에 게 지워졌죠. 여기가 지워졌죠. 여기가 아까. 여기는 데이터 스태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요것들을 선택을 해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시고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 텍 모드, 최대가. 네, 그럼 됐죠. 그러면 요거 레스토어 해야 된다 그랬죠? 레스토어. 자, 그러면 이전 거하고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죠. 여기 붉은 게 불 들어와 있고, 근데 요번에 거는 이렇게 하면 불 꺼졌죠. 없고, 여기도 반딧불이 없어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요거 지우고 싶다. 그럼 요거가 들어있던 그 레이어 가서 지우고, 이걸 빼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만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만들 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이런 장점이 있죠. 이제 이렇게 놓고 이게 한 장이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보정을 시작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배경을 지금은 밝으니까 이렇게 찍었지만 이게 되게 어두웠다. 막 그러면 이런 데가 되게 안부가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거 살리려고 그러다 보면 반딧불이가 좀 이상해진다든지 그럼 반딧불이만 따로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 사진에는 반딧불이를 선택을 해보면 노란색을 내가 좀 더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색을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자 여기에 노란색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같이 바뀌죠. 이거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포토샵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선택을 색상 범위에서 이 노란색만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어줄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노란색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얘네는 되는데 얘네는 안 되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좀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선택, 색상 범위 오셔서 이제 이렇게 또 선택을 하죠. 추가. 반딧불이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요. 확인하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근데 반딧불이 아닌 것들도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지워야 돼요. 전체를 다 지우고, 지워도, 이게 이런데 반딧불이 아닌 거, 이런 거 다 지워도 마찬가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내가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러면 같이, 아까보다는 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해야 돼요. 좀 복잡해지죠. 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진을 살짝 에디팅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스태킹 하는 방법을.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가 요 노란 걸 요거를 소스를 딴다 그랬죠. 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딧불이가 있는 상태에서 배경을 잘 보정을 하나 해 두시고 깨끗하게 잘 보정했던 거 하나 킵해 두시고 반딧불이만 한번 소스를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하면 소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리면 되니까 이 반딧불이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는 지금 다른 게 없어요. 반딧불이는 노란색밖에 없으니까 밝기로 한다 그러면 여기도 선택되고 하기 때문에 광도 마스크를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색이 특별한 거니까 컬러로 선택을 하는데 반딧불이를 어떻게 선택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색상 범위 컬러로 오셔서 여기서 자 반딧불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럼 추가. 그래서 이 반딧불이도 선택을 하고 반딧불이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반딧불이를 조금 좀 비슷한 색 이렇게 하면 제가 선택한 색상하고 같은 색상들이 선택되는 거고 이렇게 확대하면 좀 더 많이 선택됐죠. 그럼 반딧불이가 더 선명하게 선택될 거니까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럼 반딧불이가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다 선택이 안 됐죠.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난 이것까지 다 선택하고 싶어요. 아래까지.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추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누르겠죠. 이렇게 좀 어두운 노란색까지도 선택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선택되니까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조금 이제 낮춰도 되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색들은 여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선택될 수밖에 없죠. 선택.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만 소스 따면 여기 꼭 이 풀들도 같이 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라sso 툴 같은 경우, 올가미 툴, 라sso 툴 이런 걸로 반딧불이만 빼고 R 툴을 눌러서 이거를 다 제거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땄어요. 확인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됐죠. 이런 것까지는 못 오니까 우리가 이런 데는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도록.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선택, 수정, 축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한 픽셀만 축소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축소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가 안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 수정, 매끄럽게 요거를 한 5픽셀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이 선택된 것들을 컨트롤 J 하시면 이렇게 카피돼서 오죠. 이렇게 왔죠. 이렇게 놔두고 온 거 보시면 이런 데도 지금 데이터가 다 지워지지 않은 데이터가 있어요. 색상으로 선택하게 하게 되면 패드 값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지우느냐? 요게 그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열고 단색으로 치우기를 가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놓고 요 순서를 바꿀게요. 자, 그러면 배경이 까만색이 됐고 거기에 보이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번진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영향을 주니까 다음 사진에. 그래서 요 레이어로 아까 우리가 반딧불이 있는 레이어가 요 레이어죠. 요 레이어로 와서 지우개로 이렇게 이런 데는 지워 주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이걸 잘 보이게 하려면 레벨을 열어서 안부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 꺼줄게요. 이 상태에서 안부를 싹 다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좀 더 잘 보이죠. 그럼 이거 지워주시면 돼요. 요 레이어로 와서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지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이미지에는 영향을 안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우고 이 레벨은 다시 지워버리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딱 켜보시면 이렇게 샘플링이 됐어요. 반딧불이 샘플링이 아주 잘 됐죠.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는 지워버려도 돼요. 지우셔도 되고 놔두셔도 되고. 그럼 요거를 세이브를 해두는 거예요. 어떻게 세이브 해두시냐면 다른 이름을 저장, 그래서 뭐 반딧불이 뭐 소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PSD로 세이브 하세요. PSD 레이어를 세이브 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확인. 그러면 이제 이게 없더라도 자, 이 상태에서 괜히 없었네요. 이 상태에서 파일 열기 아까 AAA 한 거 있죠. 이거 누르시면 새롭게 하나가 열릴 거고요. 이 레이어에서 이 까만색 레이어 하지 말고 위에 레이어죠. 이게 반딧불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그다음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그럼 아까 요게 컨트롤 T 하시면 요게 요 자리에 있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T 했으니까 요거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뒤집기를 한다든지 크기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크기가 바뀌겠죠. 모양도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바꾸든지. 요거하고 같은 게 있으니까 오른쪽 눌러서 가로 뒤집기. 그래서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러면 이 자리에 요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놓은 소스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파일, 열기, 소스들을 만들어 놓은 거 쭉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잡히죠. 그럼 요거 보시면 요게 요거예요. 요걸 한 번에 다 잡은 거고요. 전체를 컨트롤 A, 컨트롤 C, 이걸 컨트롤 V 하면 여기 들어오죠. 자, 컨트롤 T, 위치를 바꾸죠. 이렇게. 크기도 조금 바꿀까요? 이렇게. 모양도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쪽은 먼 데에 있는 거, 이건 가까이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여기서 지우개죠? 여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죠.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작아서 싫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너무 지저분해. 물론 잘 지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이제 알려드리면 이렇게 크게 찍힌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만드는 소스 중에 이걸 선택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컨트롤 T 해서 너무 크니까 슬쩍 줄이고 이걸 이렇게 놨어요. 이 앞에다. 자, 그럼 가까이 온 거잖아요. 이것들은 블러가 나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거를 요 레이어가 필터,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 이렇게 해서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자, 근데 이게 반딧불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으로
생겼다. 그럼 이건 모션 블러도 줄 수 있죠. 그럼 모션 블러를 줄 때는 이거 살짝 약하게 주신 다음에 동작 그림 효과. 그리고 방향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다. 아니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다. 그럼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하면 이 티가 너무 잘 나요. 너무 많이 했죠. 확인. 그 다음에 크기가 너무 크면 이제 이때서 소리를 이렇게 줄인다. 만약에 여기서 난 이게 필요 없어. 그러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신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 좀 더 블러를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필터 이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림 효과, 가우시안 효과 조금 더 하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지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반딧불이가 그 위치에 따라서 안 보일 때는 살짝 진하게 보일 거고 명배 볼 때는 살짝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너무 만약에 흐리게 보였다. 너무 노란색으로 보였다. 그러면 요 레이어만 선택하시고 여기 오셔서 이거 조절하시면 이거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전체가 바뀌죠. 왜냐하면 이 조정 레이어는 아래쪽에 모두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요거 눌러서 밑줄 그어지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면 요 준 색깔은 여기에만 영향을 주잖아요. 딴 데 영향 안 주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자 원래는 요런 거였는데 살짝 진하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진하게 만들면 되죠. 섀도우 조금 더 주고 살짝 어둡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또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쭉 플레이스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배경을 내가 하나 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쓱 꾸미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스태킹을 할 때 에디팅을 하는 거. 제가 복사를 했었잖아요. 이거 처음에 할 때 복사해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 뒀죠. 그래서 에디팅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잘 이용하면 산만한 것도 정리를 할 수 있죠.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깨끗하게 배경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반딧불이들을 이렇게 비치시킬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아까보다 정제되고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물론 뭐 이런 전기줄 같은 건 나중에 한 번에 다 씌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이 사진이 미리 한 장을 이제 찍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한 장을 찍어 놓고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죠. 고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반딧불이를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반딧불이하고 배경을 맞춰서 이런 조명을 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만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포토샵 기능을 조금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사진 촬영도 그렇게 복잡하거나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뭐 돈 받고 보정 강의를 하고 뭐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이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돈 받고 뭐 보정 강의를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촬영을 해보시고 에디팅도 한번 해보시고 또 영상도 좀 보시면서 어떻게 했는지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멋있는 반딧불이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숲속의 요정 반딧불이를 아름답게 한번 찍어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